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의 배움이 쑥쑥 자라나는 수학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이번 시간에 수학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반비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반비례란 어떤 것이다? 그렇죠. x의 값이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남에 따라서 y의 값도 한 배, 그렇죠.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모든 별로 생각해보는 생각 쏙쏙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4명씩 6모듬으로 앉아있죠? 지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반비례를 찾을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실생활 속에서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모든 별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생각해볼 시간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줄 텐데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친구의 의견을 항상 그렇죠, 존중해주고 무엇보다 경청해주면서 3분 줄 테니까 자유롭게 모든 별로 발표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지금 3분 지났는데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모듬 있을까요? 여러분들 관계식으로 X와 Y 관계식으로 표현 다 잘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모듬. 네, 여기 있는 이 모듬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줬는데, 자, 이 모듬은 어떤 반비례 관계 생각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이 모듬은 학교에서 거리가 500m인 집까지 갈 때, 여러분들 잘 들어주고 있죠? 초속 xm의 속도로 간다고 해요. 이때 걸린 시간 y 분이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y는 x분의 500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모듬 지금 표현한 이 모듬이 표현한 이 식이 여러분들 반비례 관계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전에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의 꼴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표현한 식 반비례 관계가 맞겠죠. 좋아요. 그럼 또 다른 모듬에서 반비례 관계 한번 발표해 볼 모듬 있을까요? 거기 뒤에 오모듬이 한번 발표해 준다고 하네요. 자, 오모듬 말해주세요. 네. 자, 수직선에서 수직선을 생각했대요.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서 했던 것처럼, 곱셈에서 했던 것처럼 동쪽으로 초당 3m로 가는 모노레일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모노레일의 현재 위치가 원점일 때 몇 초 전? x초 전에 위치가 나타내는 수를 가지고 y라고 하면 이 둘의 관계가 y는 마이너스 3x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모든 혹시 이 관계식이 반비례라고 왜 생각했는지 그 이유 한번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오모듬이 말하기를 x가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남에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6배, 마이너스 9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반비례라고 생각했대요. 점점 줄어드니까. 이쪽에서 삼모듬이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삼모듬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삼모듬이 지금 얘기하기를 우리가 배운 반비례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방금 배운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오모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모듬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x가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6배 이런 식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지금 오모듬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선생님 지금 한 배, 두 배, 세 배, 세 배, 여섯 배, 아홉 배 이렇게 늘어나면 이건 정비례 관계인데 따라서 방금 저희가 발표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3모듬의 도움을 받아서 5모듬이 오류를 잘 찾아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5모듬 혹시 모두먼 중에 다른 예시 생각했던 친구 있을까요? 아 선생님 다른 내용으로도 발표해 보겠다고요? 그럼 5모듬이 수정할 우리 기회를 줄까요? 자 5모듬이 다른 예시를 또 얘기해 주었는데요. 자 5모듬이 다른 예시로 삼각형의 넓이를 S는 30으로 표현할 때 이때 가로의 길이를 삼각형은 가로보다 그렇죠 밑변의 길이로 표현하면 좋겠죠. 밑변의 길이가 x 그 다음에 높이가 y일 때 이때 y와 x의 관계를 나타내면 y는 x분의 3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선생님 넓이를 가지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x가 한 배, 두 배, 세 배 늘어날 때 그렇죠 y가 점점 한 배, 15분의 1배, 10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드니까 반비례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비례와 반비례를 다시 한번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정비례 관계는 y는 ax의 꼴로 나타날 때 물론 a가 0이 아니겠죠. 그럴 때 정비례였고 다음과 같이 2모듬과 5모듬이 두 번째로 수정해준 답 y는 x분의 a의 꼴로 나타날 때 우리는 반비례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반비례 관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어서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배워보는 배움 쏙쏙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활동지 받은 거 한번 볼까요? 활동지 보면 먼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표를 작성해 볼 시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2분 정도 줄 테니까 표를 정리해서 한번 발표해 주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2분 줄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마무리 됐을까요? 아직 시간이 1분 정도 더 필요하다고요? 선생님이 1분 정도 더 줄 테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본인 결과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시간 1분 정도 더 줄게요. 자, 이제 한번 다 완성된 친구가 발표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먼저 발표해 줄 친구. 네, 여기 앞에 은영이가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은영이가 지금 이 표를 한번 작성해 줄까요? 자, 은영. 네, 선생님 우리가 x의 자리에 대신 마이너스 6을 숫자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순서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좋아요. 6, 그다음 3, 2, 1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해주네요. 여러분들도 은영이와 똑같은 결과 나왔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앞전에 다음과 같이 x와 y 순서대로 괄호로 짝지어서 나타내는 거 뭐라 했죠? 좋아요. 순서쌍이라고 했죠. 이 순서쌍을 가지고 우리가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볼 거예요. 자, 한번 지금 같이 해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먼저 x축과 y축을 표시해주면 원점으로부터 먼저 우리 양수 1부터 해볼까요? 그 전에 눈금부터 선생님 6칸씩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양수인 쪽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자, 1일 때 x가 1일 때는 y가 6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3일 때는 좋아요. 2,
2일 때는 3. 지금 2일 때 3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순서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일 때는 1.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x와 y가 음수인 쪽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준다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다시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 먼저 찍어주고, 그렇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왼쪽으로 점점 간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만 더 찍으면 되겠죠. 자, 다음처럼 우리가 순서상으로 좌표 평면을 나타내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정비례 관계 여러분들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완성했었죠? 맞아요. x의 간격을 점점 줄여가면서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우리가 지금부터 정비례 관계 때 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예상하는 시간 선생님이 한번 3분 정도 줄 테니까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3분 줄게요. 시작.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종원이 어떤 점이 지금 이렇게 느껴져서 멈춰 있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 이 반비례 관계에서 x가 분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x분의 6이라는 건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6 나누기 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x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6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x의 간격을 줄여가면서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들 다 해결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예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기 뒤에는 결애가 선생님 제가 할래요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애가 한번 앞에 나와서 이 그래프 결애 생각대로 완성해 줄 수 있을까요? 자, 네, 여러분 우리 결애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어떤 식으로 그려줬냐면 다음과 같이 선생님 그려질 것 같아요. 선생님, 결애가 이렇게 칠판 앞에 그림을 완성해 줬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둥글게 말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결애한테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결애는 점의 간격을 점점 줄여나갔죠.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x가 2분의 1일 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 선생님 2분의 1을 넣게 되면 y는 6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12가 나와요 라고 하네요. 뭔가 알겠어요? 그렇죠. x가 2분의 1일 때는 점이 12니까 저 위에 찍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그렇죠.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결애가 깨달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쪽으로 결애는 말린다, 둥글게 말릴 거다 그래프가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프가 사실은 좌표축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x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봄으로써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처럼 안쪽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좌표축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가까워지는데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양수로 생각해 볼까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 저 식이 y는 6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x로 생각해 볼게요. 자, x의 값이 점점 작아진다고 해도 x가 양수라면 y 값이 어때요? 그렇죠. 음수가 되거나 0이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의 값이 점점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y축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자면 자,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반비례 그래프는 좀 그려보니까 어때요? 이 좌표축에 그렇죠. 좌표축에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면서 이 그래프 끝이 있을까요? 그렇죠. 한없이 이어지는, 그리고 이 곡선이 지금 두 개가 생기니까 우리는 한 쌍의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 일반적으로 y는 x분의 a, 물론 a가 0이 아닐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이어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나온다 라는 거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탐구 쏙쏙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 명씩 디벗 다 가지고 있을까요? 좋아요. 디벗 다들 받았는지 한번 손 위로 들어볼까요? 네, 다 문제 없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알지오메스 한번 접속해 볼까요? 알지오메스에 접속해서 어플 지금 깔려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알지오메스 한번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건데, 지금 선생님 하는 대로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가 하나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에 다음처럼 a에 대한 슬라이드가 하나 생성될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 A 슬라이드를 움직여가면서 이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그래프의 특징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A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제외하고 생각한다는 거.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5분 정도 찾아보고 여러분이 탐구한 거 발표해 주도록 합시다. 지금 5분 줄게요. 시작. 네, 다들 마무리 되었을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형주. 네, 형주가 선생님 저 진짜 신기한 거 찾았어요 얘기해주고 있어서 우리 형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형주 어떤 특징 찾았어요? 선생님 제가 한번 A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 쭉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쭉 늘리고 0쪽으로도 가보고, 선생님 제가 음수를 제외하고 한번 움직여봤는데 그랬더니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몇 사분면? 그렇죠.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만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형주 신기한 사실을 하나 찾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형주는 양수 쪽에서 움직여봤다고 했는데 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거기 뒤에 지연이가 선생님 저는 형주가 양수 쪽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음수 쪽으로도 움직여봤더니 이번에는 그래프가 0을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이쪽에 생기더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부르죠? 제 A가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려짐을 알 수가 있었대요. 좋아요. 자, 그러면 형주 지연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연이는 음수 쪽에서 움직였을 테니까 왼쪽으로 움직일수록, 그 형주는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줄래요? 그렇죠. 선생님 점점 더 멀어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특징이에요. A의 절대값이 커질 때,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좌표축으로부터 멀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반비례 그래프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잘 정리해 두고,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반비례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